원룸 폭행 의혹의 장본인이었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그런데 죄가 일단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먼저 황수연 앵커가 풀어드립니다. 원룸 폭행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선 당시 사건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지난 5일 새벽 2시 4분이었습니다. 장소는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웃 주민은 해당 원룸에서 큰 소리가 난다며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한 사건입니다. 현장에 출동했을 때 당시 집안에는 김광수 의원과 50대 여성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엄지손가락을 크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여성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집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곳곳에 혈흔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을 보자마자 이 여성은 살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의원은 수갑을 찬 채로 현행범으로 연행됐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선거운동원의 자해를 막은 것뿐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는데요.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후 25일여 만에 김 의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네, 이 소식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제 오른쪽에 이현정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준 변호사. 네. 이 원룸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결론이 무혐의네요.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최종 처분은 검사가 내립니다. 검찰에서 내리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고요. 보니까 폭행이라든지 상해에 대한 증거가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이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가 당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부족, 무혐의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 전 전주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폭행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적인 물리적인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분이 일관되게 자기는 폐사시 없다고 주장을 하고요. 범죄의 어떤 단서나 혐의를 찾기 힘들어서 불기소 의견으로 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네. 저희가 분명히 다룰 때 여성이 얼굴에 멍자국도 있었고 바닥 곳곳에 혈흔도 있었고 김 의원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수사가.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 일단 출국하고 난 이후에 여성이 시종일관 맞지 않았다. 내가 자해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사건 직후에 원룸의 경찰이 그 다음날 조사를 하러 갔을 때 김 의원이 거기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입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은 있었지만 결국 수사는 의혹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애초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했었고 현장에서 가정폭력의 혐의가 있다고 봐가지고 수갑 채워서 현행범 체포했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이 부부관계도 아니고 어떤 동거인 관계도 아니어서 아마 이 사건은 상해 사건으로 가포구에서 바뀌었을 겁니다. 죄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폭행 사건을 조사를 하려면 맞았다는 피해자, 그 다음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입이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때리고 맞은 게 나와야 되는데 둘 다 맞았다는 사람도 내가 맞은 게 아니다. 가해를 한 김 의원 같은 가해를 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법 위반 사항만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어떤 본질보다 더 지금 부각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경찰이 밝힐 의무는 없죠. 경찰이 밝힐 의무는 없겠고, 그 부분은 김 의원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 부분은 아니고,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폭행 사건, 상해 사건의 어떤 증거가 딱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걸로 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득으로 해석하는 법 정신에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적용한 저 이수 변호사님, 검찰에서 이런 무혐의 일단 경찰의 1차 결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증거 부족으로 인한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를 해요. 그러면 그 기록이 검찰에 가는데 그 검찰에서 근데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경찰하고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피해자가 안 맞았다는데 이게 용 뺄 도리가 없는 거죠. 예, 김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왜 초반에 다룰 때 교수님께서 자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절대 자해 흔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경찰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자해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경찰이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반드시 따라줘야지 기소 의견으로 의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도 뭐 이게 명백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 사람만 주변에 더 있었어도 목격자만. 근데 목격자가 없고 내밀한 공간에 두 사람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맞은 사람은 맞은 사실 없다. 알겠습니다. 때렸다는 사람은 때린 사실 없다니까 이건 뭐 신만이 알고 있겠고 두 사람만이 알고 있겠죠. 이 어려운 이 말씀 토로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경찰들도 사건 발생 25일 만에 이렇게 조사를 마친 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사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가 그 밀폐된 공간에 두 사람이 있었던 사안을 우리가 명명백백해서 발표한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그 물리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한치도 어긋나는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5시간 반 동안 우리가 조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깊게 추궁을 했어요. 사실 워낙 떠들썩했던 사건이라 딱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국회의원이라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눈초리들이 좀 있어요. 글쎄, 당연히 이제 그런 의심을 살만한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내가 안 맞았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해버리면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좀 제가 볼 때는 미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광수 의원을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출국을 허락해 주는 건 예를 들어서 원래 사건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이 초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 서로 뭐 사그러지지 않고 감정이 있을 때 그때 진술을 받아내고 뭔가 조사를 해야지만이 뭔가 나오는데 이미 이제 한번 그 김광수 의원이 미국으로 가서 한동안 이제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많은 시간이 흘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 입장에서 봐서도 분명히 의심은 가지만 그런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뭐 이거는 사실 경찰의 수사 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폭력 관계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 어쩔 수 없이 이제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직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봐준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현직 의원이 아니라도 뭐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뭐 경찰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정말 제3자가 정말 본 사람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증언하지 않는 이상. 예. 김광수 의원이 과거 저희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선 들여닥쳐서 수갑 채워서 그냥 순순하게 수갑 채웠고 그리고 가다가 내가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경찰 걱정이 됐겠죠. 국회의원이라고 풀어줬다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인지도 몰랐고 내가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근데 오늘 경찰이 오늘 오전 전주에서 브리핑을 할 때 김복주 교수님 제가 다 읽어보니까 네.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는데 이 김광수 의원과 그 피해 여성, 피해 여성이 아니죠. 그 여성과의 말마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했더라고요. 추궁은 했겠죠. 분명히 추궁했을 겁니다. 그 다음날 원룸으로 다시 찾아갔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일반적으로 상식의 선에서 볼 때는 입 맞추기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도 당신은 그러면 돌아가고 난 이후에 둘이서 한 집에 있으면서 입 맞추기 한 거 아니냐 하고 추궁을 아마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입 맞춘 적 없다고 하면 그것도 증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넘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뭐 CCTV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CCTV는 사실 원룸 내에 CCTV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CCTV만 있었다면 이 사건은 그냥 끝났죠. 그런데 원룸 그러니까 그 문제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룸 CCTV 그 정확히는 없으니까. 그 안에 방에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방에는 개인 그 사생활 공간이니까요. 없었으니까 그거를 뭐 입증할 길이 없었던 거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은 공인이에요. 국민들이 세비로 월급 보수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알고자 하는 거 국민의 지극한 권리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CCTV 확인하라고 지금 여론이 많이 비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CCTV는 경찰이 꼭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예, 밖에 CCTV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 뭐 김 의원이 이제 CCTV를 공개하거나 네. 통화 내역을 좀 명백하게 공개를 하면 그동안 되게 억울했던 그 마음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잖아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폭행 상해 뭐 피해자가 좀 없는 상황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당의 당직을 내려놨습니다. 또 공인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이라든지 개인적 조사는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뭐 징계라든지 뭐 그렇게 보인다면 이 사건, 형사 사건은 뭐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당이 이제 움직인다면, 그때 본인이 이제 떳떳하다면 뭐 CCTV라든지 통화 내역을 내면 정말 떳떳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상 줘야 됩니다. 그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을 어떻게 한 명이라도 밤에 따져주는 거는,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데, 실제로 뭐 그걸 제출할지 사실 의문이고요. 그리고 당에서 뭐 징계를 할지도 사실 의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뒷맛이 이렇게 막 개운하진 않은 것. 물론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면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 당시 50대 여성하고 김광수 의원 아직 그 선거운동 관계라는 김광수 의원의 주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선거운동은 오래전에 이 사실 김광수 의원이 뭐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실 그 지역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사실은 정치부 오래 출입하면서 이 국회의원과 여성운동관의 관계가 사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보면 지역 보좌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일어나면 예를 들어 바로 지역에 있는 자기 비서를 부릅니다. 같이 가요. 예를 들어 지역에 기초의원 또 뭐 구의원 다 있어요. 그럼 자기의 선거를 도와줬던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예를 들어서 혼자 간다.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뭐 본인이 이제 뭐 자해를 한다 한다든지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보면 아는 지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왕왕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현장에서 본인 보좌관이 있어요. 지역에 상주하는. 그런 보좌관 불러서 같이 대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게, 김광수 의원이 국회의원은 처음 했지만 사실 정치는 오래 했거든요. 기초의원도 하고 지역에서는 사실 토박이나 나름없이 오랫동안 정치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분이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부터 이제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출발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오전 속보 얘기까지 전해봤습니다.